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8이에요. 관계 데이터 연산인데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 부분에서 자 이제 3장 실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자, 관계형 DB.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관계형 DB라는 그렇죠? 결론을 내려서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데이터베이스 RDB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앞장에서 뭐요? 정규화까지도 해서 이 DB 설계와 관련해서 매우 정제까지 해가면서 공을 들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설계를 잘해야 그 이후에 구축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릴레이션의 설계를 잘 했는데 그 릴레이션을 있는 자료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넣고 빼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재구성하는 오퍼레이션,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에 대한 관계 데이터, 그렇죠? 연산에 대해서 레슨 8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레슨도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좀 시간 길더라도 집중하셔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시험이 많이 나왔냐고요? 출제 기준에서 엄연히 8가지의 기준에서 한 7번째 기준 정규화 작업을 한 이후에 그 관계 데이터를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레슨 8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연산이라는 건 운영하는 거죠. 내가 내용 참조를 위해서 뭔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부터 추출하거나 삽입 삭제하는 작업을 할 때 그렇죠? 연산을 통해서 하겠죠. 접근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출 분석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산업기사 뜯어서 살펴볼 만큼 슬라이드 구분할 만큼 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시험은 2005년도부터 바뀌었죠. 자, 시험 2005년도에 바뀌었고 6년도부터 이 관계형 데이터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2006년 4회차에 이 문제. 아, 2006년 4회차에 정확하게 그 한 회차의 5문제가 이 관계형 데이터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만 나왔냐? 아니죠. 2013년 내추럴 붙은 거 보이시죠? 관계 해석 보인 거 보이시죠?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필기에서도 나왔던 과목이죠. 필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 20문제 중에서 분명히 저희가 관계 대수 해석과 관련된 관계 연산,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실기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아, 관계 연산에는, 데이터 연산에는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다. 자, 절차와 비절차 얘기를 했고요. 기호 많이 봤죠? 시그마와, 그쵸? 파이 기호를 이용한 프로젝트와 셀렉트 연산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부분을 봐봤더니 왜 이 표현의 연도가 2개가 붙었을까요? 드디어 기출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기출이 출제됐던 게 2006년도에 나왔던 게 약 7년 이후에 6년이네, 6년. 2013년도에 아예 보기조차도 똑같이 해서 기출 반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기출 반복이 되면서 난이도 조정하는 문제로 해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셀렉션 연산, 프로젝션 연산, 디비전 연산, 조인 연산 해가지고 자연 조인, 내추럴 해서 시험 문제 고루고루 나온 거 보이시죠? 아, 조인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기사에서는 조인이 뭔지. 자, 조인의 종류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 조인 대표적으로 나왔고요. 뭐 자연 조인 내추럴이라는 답이 왜 나왔겠어요? 영어로 40개 보기 중에서 내추럴 찾아내는 거죠. 뭐 특별히 영어 단어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게 기사 문제에서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답항이에요. 그쵸? 네, 아, 정말 이 챕터는 좀 천천히 봐야 되겠구나. 그쵸? 필기랑은 좀 다르니까. 그쵸? 하지만 필기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산업기사에서는 어이구 텍스트가 많네요. 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 같은데요. 자, 셀렉션 프로젝트. 기사에서도 나오고 산업기사에도 나오고 연도수 보시면 2004년도 1회에도 나오고 8년도 2013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자, 심지어는 여기는 세타라고 해가지고 세타와 관련된 연산까지도 나왔고요. 이거 영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카디션 프로덕트 2008년도에 나왔고요. 영어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화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2012년도에 답항보기에서 관계 대수화 해석을 골라야 되는데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영어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구나. 자, 그럼 뭐예요? 스펠링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최소한 A와 C 정도는 구별하실 정도 되면 된다라는 거죠. 많이 보면 발음을 하거나 읽지는 못해도 40개 보기 중에서 여러분 답인 게 두세 개 후보가 빨리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파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나비, 넥타이 해서 기호 연산도 나오고 당연히 조인 많이 나왔지요. 4번이나 나왔네. 조인이 답인 게. 그죠? 2007년도, 9년도, 12년도, 14년도 일정한 텀을 두고 중간중간 SQL 문제 나오면서 릴레이션 연산 부분 문제도 분명히 나오죠. 그죠? 자, 자연, 내추럴, 그리고 내추럴 해가지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죠? 자,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관련해서 설계와 모델링을 했어요. 그죠? 모델링의 산출물이 있었죠.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 저희가 필기에서는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데이터 모델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S, C, O. 필기 기출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의 3요소 S, C, O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모델링을 하면 S, C, O의 구성 요소가 있다. S가 뭐예요? 구조. 자, C가 뭐예요? 제약 조건. constraint. 그죠? O는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O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연산이에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모델링,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구조와 제약과 연산에 대한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도 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거의 정의에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데이터 모델링의 연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조는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 뭘로 잡은 거예요?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과 표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표는 표 구조예요. 스트럭처, 표 구조를 연산해야 합니다. 그죠? 뭐 앞에서 저희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지금은 연산 쪽이에요. 그럼 릴레이션을 연산을 하고 나면 결과가 뭐예요? 릴레이션이 나와야죠. 그죠? 릴레이션 1개를 가지고도 연산을 할 수 있고요. 릴레이션 2개를 가지고도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릴레이션의 조작을 하기 위한 기본 연산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계 대수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 해석이다. 자, 저는 슬라이드를 일부러 저희 교재와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시는 건 요약 정보가 아니고 뭐요? 문장 속에 단어가 딱딱 또는 여기에 가로쳤을 때 금방 구별돼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업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강의는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정의 구조가 안 나와도 그쵸? 교환이 깔끔스럽지가 않잖아요. PPT가.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하나는 관계 대수고 관계 해석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릴레이션의 연산. 자, 결과도 릴레이션. 그렇죠? 대상도 릴레이션. 대상을 가지고 더하면 릴레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3 더하기 2 하면 뭐 나온다고요? 5. 정수와 정수를 연산을 하면 정수가 나오죠. 그거와 같이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연산을 하면 결과는 릴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항연산일 수도 있고 단항연산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단항연산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보이십니까? 제가 기출분석을 먼저 해드렸죠. 영어를 봐야 되겠네. 그렇죠? 관계는 relation이에요. 관계가 있는 이에요. relation, 여기서 말하는 relation. 그렇죠? 적인. 알게브라. 그렇죠? 그 다음에 relation인. 그러니까 relation 간에예요. 이 뜻은 relation 간의 대수와 relation 간의 calculus.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정말 이렇게 냅니다. 예를 들어 순서를 바꿔서 뭐 요 정도로 응용이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내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빵꾸나고 빵꾸났다 그러면 앞에가 관계대수, 뒤에가 관계해석. 뭐 이거는 기본 룰이니까 매너니까 뒤집지는 않지만 신중을 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푸실 때 문장 잘 읽으세요. 자, 이 연산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관계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계 데이터 언어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뭐예요? 표현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적절한 수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언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획득 절차에 대해 시스템이 얼마만큼 자세히 명세되느냐에 따라 절차 언어와 비절차 언어. 아, 그래서 관계대수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고 얘를 비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그랬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차 언어와 비절차 언어로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표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쵸? 그래도 알고 있는 거, 기본적인 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차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구하는 질의, 그쵸? 질의가 how, 어떤 단계를 걸쳐서 어떻게 얻어지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절차적이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수행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절차적 언어이고 관계대수는 상용관계 DBMS에서 널리 사용되는 SQL의 기본이 됩니다. SQL이라는 Structured Query Language. 자, 관계대수는 SQL을 구현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DBMS 내부 언어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얘는 비절차적 언어이고, 자, 얘도 왓이고 얘도 왓이지만 얘는 how가 있어야 되고 얘는 what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내용에 의한 참조죠. 내가 원하는 자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하지만 선언하는 언어이다. 자, 문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관계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관계대수는 연산의 대상이 뭐? relation. relation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튜플의 유일성. 식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 결과가 뭐? 릴레이션인데 그 릴레이션 결과엔 유일성, 즉 중복이 안 돼요. 결과에 중복된 튜플이 없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연산의 결과예요. 자, 릴레이션은 간단히 말해서 튜플의 집합이다. 그쵸? 줄줄줄. 튜플 벌써 잊어먹었으면 어떡하죠? 용어 신경 써주시고 관계대수는 이런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의 집합으로서 각 연산의 피연산자. 여러분 이런 영어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산의 대상. 연산의 대상이 모두 릴레이션이고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 얘기했어요. 자, 관계대수는 원래 그쵸? 코드가 관계 데이터 모델을 처음 제안할 때 정의했는데 그 뒤에 초창기 모형과는 다른 여러 가지 연산들이 추가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수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기존에서부터 새로운 릴레이션, 그렇죠? 관계대수식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절차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연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산술연산자와 유사하게 단일 릴레이션 또는 두 개의 릴레이션, 그러니까 단항과 이항, 그렇죠? 바다 하나의 릴레이션을 생성한다. 결과 릴레이션 또한 다른 릴레이션의 입력으로 연계될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대수의 특징들이 있고요.
자, 종류를 한번 구별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 집합의 영향을 받은 관계대수 연산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거를 일반 집합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뭐예요? set operations. 얘는 튜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릴레이션 그대로 이용되면 되는 거고요. 종류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이라고 하는 카티션 프로덕트, 그렇죠? 유니온 셋, 그렇죠? 인터섹션 셋, 디퍼런스 셋, 그렇죠? 카티션 프로덕트,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집합 연산에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그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카티션 프로덕트. 자, 그럼 기호를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라고 했을 땐 표현식이 있으니까 약속된 기호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 예전에 이 기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합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온은 이렇게 기호를 써요. 통합 가능한 릴레이션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를 하시나 B 합집합 A를 하시나 똑같다. 그렇죠?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교집합, 공통적인 거, 그렇죠? 예, 통합 가능한 릴레이션 A, B의 교집합, 공통된, 모두 속하는, 모두. 자, 교집합도 기호, 위치 바꿔서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죠? 교환 법칙. 자, 차집합은 통합 가능한 릴레이션 A, B의 차집합, A에만 있고 없고 방향성 나타내고요. 얘는 위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데 얘는 이렇게 쓰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같지 않다. 그죠? 예. 자, 교차곱은 릴레이션 A, B의 카티션 프로덕트 A 곱하기 B. 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응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집합해가지고 요소에 대해서 묶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set operations 하면요,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같은지 다른지 차이인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이어서 순수관계, 연산, relational operations, 셋이 아니고 relation, 순수관계 연산이에요. 얘도 우연찮게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별돼요. 네. 자, 얘는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selection, projection, join, division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영어로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selection, project, 그렇죠? join, division. 자, 셀렉션은 뭐냐면 튜플의 값을 검색해요. 프로젝트는 뭐냐면 속성의 값을 검색해요. 조인은 뭐냐면 공통된 속성을 연결시키고요. 디비전은 나눗셈을 해서 결과가 뭐예요? 목. 공통되는 몫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어요. 자, 저희는 뒤에서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봐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계 해석은 실제적으로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진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관계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튜플, 관계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도메인 관계 해석. 필기에서도 그렇지만 실기에서도 이렇게 종류 정도와 성격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 변수를 통해서 추출하고요. 조건에 맞는 도메인 변수를 지정해서 추출을 하는 추출 연산이에요. 둘 다. 자, 그런데 관계 해석과 관련해서 표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산에 대해서 구조를 잡을 때 언급은 되지만 관계 해석을 가지고 릴레이션에다가 표현을 해서 문제를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기에서도 튜플과 도메인의 종류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관계, 대수의 측면에서 예제를 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대수의 종류는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기호와 관련해서도 생각이 나세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 그렇죠? 예.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나누기, 디비전. 자, 화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는 나와 있고요.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표 구조죠. 릴레이션은 표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표가 아닙니다. 왜? 표에서는 중복이 되지만 릴레이션은 중복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네임과 스트리트와 시티 해가지고 뭐 고객 정보 릴레이션이 이렇게 튜플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릴레이션에는 바로 디파지터 해가지고 릴레이션 테이블이 2개가 보이고요. 론과 어카운트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는 뭐예요? 연산을 하겠다. 릴레이션 연산. 그렇죠? 자, 그러면 합병 가능한 두 릴레이션 R과 S의 합집합, 즉 R 합집합 B는 릴레이션 R 또는 S에 속하는 모든 튜플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그게 결과다가 합집합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표기법 이렇게 했죠? 자, 저는 교환법칙에 의해서 얘도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의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에서 2개에 속한 튜플 구성 요소로서 모두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이런 표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한테 가로를 치고 답항이 아니고 지문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합병 가능한 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합병 가능한 건 뭘까요? 합칠 수 있는, 머지 가능한, 즉 어떻게 합쳐요? 2개의 구조가 같은 걸 합병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릴레이션의 구조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구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둘 다 테이블 모습인데 이 릴레이션의 디그리 수가 같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 표. 칼럼의, 그러니까 속성의 수가 3개면 3개, 5개면 5개끼리만 되고요. 뭐예요? 도메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들을 관리하는 표가 R과 S일 때는 합집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테이블 좀 영어 이름이어서 익숙하진 않지만 저희가 뭐예요? 합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합집합, 여기 합집합이죠. 그렇죠? 네. 그냥은 못 구하고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커스터머 네임 부분만 가지고 합집합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실제적으로 순수관계 연산이 프로젝트 이해하시고 나서 보시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여기의 의미는 어떤 표에서 동일한 속성들끼리만 합집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집합의 결과 중요한 건 뭐예요? 중복 제거까지 해야 그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좀 쉬운 표로 볼게요.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릴레이션 R과 S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저희는 이미 필기에서 이 릴레이션 연산과 SQL 부분을 좀 필기 수준보다 좀 더 필기 정규 강좌에서 자세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아, 거기서 안 들었어도 뭐 저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 문제 푸시다가 멈칫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릴레이션에서 R이고요. 얘를 속성이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튜플. 그렇죠? 자, 그럼 디그리 수는 2고 디그리 수는 2고 튜플 수는 카디널리티는 3이다. 제가 지금 디그리 수가 같고 라고 얘기를 하죠. 속성의 개수 2이고 S도 2이죠. 그죠? 디그리가 2. 그리고 이 디그리 개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속성이 같은 거예요. A 항목엔 알파, 알파, 베타 정도의 정보가 있고요. B에는 1, 2, 1, 2, 3 숫자 정보가 있다. 이게 도메인이 같은 거죠. 그죠? 네, 속성의 개수와 속성의 개수와 속성의 도메인 값이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합병 가능한 구조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R과 S는 합집합을 구할 수 있다. R과 S에. 자, 그럼 중복된 튜플은 한 번만 표시해야 된다는 적어져 있지만 안 적어도 릴레이션, 결과가 릴레이션이잖아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연산을 하면 결과가 뭐? 릴레이션.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얘기 안 해도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서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왜? 자, 봤더니 디그리 수는 2예요. 그럼 얘 뭐예요?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 차수는 3개이고 카디널리티 2개죠. 자, 그러면 합해요. 합집합.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2 더하기 5는 5. 카디널리티 5. 근데 하나, 둘, 셋, 넷, 4개만 나왔네. 그쵸? 여기에 카디널리티는 4개가 나왔어요. 왜? 중복 제거했기 때문에. 자, 디그리 수와 구조가 같아요. 2, 그쵸? 네. 그래서 A와 B 항목이 있고요.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에 자, 여기 알파 2, 베타 3 했는데 알파 2가 2개죠. 그래서 얘 제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정확한 합집합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교집합도 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유치하게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R세트와 S세트와 관련해서 얘네들 다 라고 해가지고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는 연산의 대상이 분명히 집합의 요소가 아니고 뭐예요? 릴레이션이니까. 자, 그러면 교집합. 자, 교재에는 교집합이 어디? 교집합까지는 먼저 나왔나요? 저기 뒤에 나왔나? 네. 교집합 보시면 교집합, 합집합과 관련해서 교집합. 교집합의 유인물엔 뒤에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땡겨서 설명합니다. 왜냐?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 친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자, 기호는 이렇고요. 릴레이션 R과 S 모두에 있는, 모두에 공통적으로 있는. 자, 얘도 뭐예요? 합병 가능한. 두 릴레이션의 구조가 같아야 공통적으로 있는 튜플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표기법 알고 계시고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요. 애트리뷰트의 수는 같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합병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도메인도 호환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합병 가능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6번. R과 S의 교집합 구하세요. 공통으로 존재하는 튜플은 당연히 하나, 결과는 하나여야 됩니다. 자, R과 S 봤더니요. 여기랑 여기 아까 합집합에서 하나가 공통됐었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럼 차집합 넘어갑니다. 차집합. 합병 가능한, 얘도 합병 가능한 또 나왔죠? 릴레이션 R과 S의 차집합입니다. 그죠? R에는 있고 S에는 없는, 즉 여기 부분이 차집합이죠. 그죠?
예. 반대로 여기 부분도 차집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는 R 빼기 S를 한 거고 얘는 S 빼기 R을 한 건데 두 개는 영역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렇죠?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차집합.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애트리뷰트의 수와 도메인의 호환성, 즉 합병 가능한 두 릴레이션에 대해서 차집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이제 3번. 릴레이션 RS에서 차집합을 구하시고 당연히 중복 제거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R에서 S를 뺄까요? 됐네. R에서 S를 빼볼게요. R이 있는데 거기서 S를 뺀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공통된 요소인 알파 2의 튜플을 뺀다 이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S 빼기 R 합병 가능하기 때문에 릴레이션 구조는 같고요. 자, S에서 공통된 거 빼요. 그럼 얘가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베타 3 이렇게 나오네. 두 개는 다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차집합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멈추고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합병 가능한 연산인 대상 릴레이션끼리만 연산 가능한 건 이 세 개예요. 합병 가능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고요. 교차곱은 그게 아니랍니다. 네. 교차곱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필기에서는 어렵게 시험이 나오던 과거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언급을 잘 안 해서 여러분이 필기 공부할 때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상식적으로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카티션 프로덕트 해서 교차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집합과 관련된 연산은 맞아요. 기호는 곱하기예요. 그쵸? 자, 표기법 R 곱하기 S라고 하고 이 곱하라는 거는 뭡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대응과 관련된 거예요. 자, 카티션 프로덕트에 관련된 릴레이션들은 서로 합병 가능한 릴레이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개만 얘기했죠. 두 릴레이션 R과 S, 그러니까 두 릴레이션 구조가 같지 않아도 되고요. 카티션 프로덕트는 R에 속한 튜플에 대해서 릴레이션 S에 속한 튜플들이 자, 이 단어 완전 좋습니다. 모두 접속, 대응. 그래서 기호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RS는 두 개에 속해하면 되는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릴레이션 R이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개수는요. 여기가 N1이고 N2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잖아요. 대응은 곱하기 튜플의 결과가 나와요. 그죠?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네. 자, R 릴레이션이 있고 S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합병 가능한가요? 아니죠. R은 디그리수의 2, 디그리수가 2야.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3개. 게다가 속성의 도메인 A의 요소, B의 요소와 C, D, E의 내용들은 다르죠. 그죠? 아, 달라도 되는구나. 그럼 카티션 프로덕트 교차곱 해라. 여기서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복 제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해볼까요? 디그리수. 이고요. 여기에 디그리수. 구조를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얘 뭐예요? 카티션 프로덕트. 그렇죠? 카디널리티. 제가 지금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는 영어로 쓰려고 그러다 한글로 썼더니 자, 이고요. 여기에 카디널리티는 뭐예요? 4개네. 자, 그럼 결과 내용을 보지 않아도. 자, 내용 잘 안 보이시죠? 화면에서.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디그리는. 그죠? R과 S의 교차곱, 카티션 프로덕트한 디그리는, 결과의 디그리는 차수는 뭐예요? 디그리. 차수.
2개. 2 더하기 3. 3이죠? 해서 5. 이고, 자, 얘는 뭐예요? 결과의 카디널리티. 기수는 곱하기예요. 4는 8. 자, 8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맞네요. 자, 개수 확인했죠? 볼게요. 아래 튜플이 S의 튜플에 접촉, 컨택트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1, 알파 10, A서부터 여기까지죠. 하나, 둘, 셋, 4개 붙고 알파, 베타의 튜플에 접속이 하나, 둘, 셋, 4개가 붙는 거죠. 카티션 프로덕트, 교차곱 연산입니다. 자, 교차곱 연산이 기준이 되어야 이 뒤에 있는 순수관계 연산에서 조인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교차곱. 자, 시험 문제는 그리세요가 아니고 뭐예요? 사식지선다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필기 때도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고요. 실기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숫자를 통해서 이 수험자가 여러분이 그쵸? 알고 있구나. 이 구조, 릴레이션 구조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구나를 평가를 할 수 있죠. 그쵸?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릴레이션을 주고 그거에 대해 정규화를 한다거나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적으로 얘기를 하고 릴레이션 연산을 통해서 SQL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여러분이 관계대수의 절차적인 생각은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집합연산, 순수관계연산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SQL 내지는 이런 일반집합연산의 실제 좀 더 조합을 한 연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당연히 여러분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셀렉션, 그렇죠? 셀렉션 연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R과 S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아준 이후에 그렇죠? 네. 얘네 두 개를 가지고 교차곱을 한 다음에 셀렉션 연산을 해가지고 뭔가 확장 연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전체적으로 결합, 컨텍션에서 교차곱인 상태의 구조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봤다. 이게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는 구하셨죠? 예. 그 다음에 A와 C가 같은 거. A와 C가 같은 항목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A와 C가 같은 걸 구해라. 자, 그러면 A와 C가 같은 거 알파, 알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베타인 경우와 베타인 경우, 베타인 경우와 베타인 경우. 몇 개? 3개의 튜플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조건 부분이거든요. 조건식. 조건식에 대한 추출. 튜플의 추출이 셀렉션 연산인데 자, A와 C 같은 것들 골라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은 모든 경우 수. 그죠? 모든 경우의 수. 튜플이 존재하는 교차곱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카디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조인 연산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넘어왔어요? 순수관계 연산. 자, 집합은 우리가 수학 때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나마. 근데 얘는 이제 외워야죠. 연산의 대상이 릴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뚱맞은 릴레이션이랑 표끼리 연산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순수관계 연산에서는 그렇죠? 순순히 릴레이셔널한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는 4가지가 있더라. 이 4가지의 셀렉트 또는 셀렉션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셀렉션 연산을 저희가 필기로 배울 때는 이 기호, 그렇죠? 네. 기호에 대해서 배웠죠? 세타라고. 자, 그러면 이 기호, 그렇죠? 네. 저 기호와
뭘 배웠어요? 얘를.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고 배웠죠? 기존의 릴레이션의 수평적, 즉 이렇게 뭐예요? 튜플의 추출, 그렇죠? 네. 자, SQL 아닙니다. 주의할 거는 SQL의 셀렉트문이 아니라는 거죠. 셀렉트문이 아니에요. 그 주의하세요. 제가 얘기를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SQL 언어의 DML 부분에 셀렉트 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프로젝트 현상과 관련된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표현은 여기에 셀렉션 하고요. 연산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산의 대상이 릴레이션이에요. 그럼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추출해. 추출은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식을 구사해요. 자, 조건식은 크냐 작냐의 비교 연산도 있고요. 또 뭡니까? not and or와 같은 조건식 여러 개일 때 and, or와 not 기호. 그죠? and 교집합 기호랑 비슷하죠? or와 not 기호.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관계 연산에 같냐 작냐 크냐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같지 않느냐. 자, 조건식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릴레이션이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어카운트 릴레이션이고 하나는 론 릴레이션이래요. 론 릴레이션은 론 넘버, 브랜치 네임, 어카운트가 있고요. 교재 앞부분에 크게 있었던 그 페이지 어카운트 넘버와 브랜치 네임과 밸런스, 자, 은행과 관련된 릴레이션인가 봐요. 자, 그러면 론 릴레이션에서 이게 연산의 대상이죠. 브랜치 네임이 페레이지 튜플을 검색하여라. 튜플을 검색하여라 이겁니다. 튜플을 추출하여라. 아, 그래서 셀렉션 연산을 해야 되는구나. 셀렉트 연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셀렉트 연산은 기본적으로 릴레이션 이름을 적고 여기에 조건식을 적죠. 그러면 이 구조를 저 문장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죠. 릴레이션 이름이 뭐예요? 검색하여라 했고 릴레이션은 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브랜치는 그죠? 브랜치 네임이 이꼬르 페리라이디즈인 거. 자, 화면 보이십니까? 아, 그러면 전체에서 브런치 네임 부분에 내가 선택한, 내가 요구하는 속성 이름이 있으면 그거와 마치되는 튜플들 두 개를 추출하면 되죠. 지금 천천히 하고 있죠? 다시. 그러면 튜플을 검색하여라 해서 릴레이션 R에서 A와 B가 같으면서 D가 O 이상인 튜플. 자, 그러면 A와 B가 같으면서 조건 하나. 그리고 얘는 뭐예요? D가 O인 거 조건 두 개. 자, 근데 뭐뭐면서니까 and 조건이 까다로워졌네요. 이 조건식이 좀 더 길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얘를 알아보는 거. 그죠? 예, 표현식을 알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지금만 하시고요. 자, 조건식은 뭐예요? 조건이 두 개가 있다. 근데 and다. 그죠? 까다롭다.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A와 B의 속성명이 같고 D는 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 이상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A와 B가 같아요? 예. A와 B가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뭐예요? C가 5 이상. 얘는 안 되고 5 이상 되니까 뭐예요? 두 개의 튜플이 추출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프로젝트 연산과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파이 기호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우리가 필기 때 뭐예요? 프로젝트 연산은 숙직,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릴레이션에서 이렇게 튜플의 부분 집합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를 추출하는 거죠. 필드를 조건에 맞는. 자, 그래서 여기 속성 내가 뽑을 리스트를 적습니다. 릴레이션 이름 적고. 자, 그래서 릴레이션 명을 명시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파이. 그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때요? 결과는 튜플은 제거된다. 결과가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제 볼게요. 자, 릴레이션 R에서 AC 속성을 검색하여라. 당연히 얘기 안 해도 중복값은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거네. 뭐 얘기할 게 없네요. A와 C만 추출하여라. R에서. 자, R 있는데 A와 C만 추출하면 얘 빼면 구조 나오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얘가 중복이니까 하나만 표현해서 세 줄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조인과 관련해서 저희 실기 강좌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강의 시작하면서 뭐예요? 기출 내력을 봤더니 조인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기사, 산업, 기사 모두. 자, 그러면 조인과 관련해서는 내추럴 조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조인의 기호, 조인의 종류와 관련해서 실기 때는 철저히 무장하고 가셔야죠. 자, 조인은 뭐예요? 합치는 거죠. 조인트. 그쵸? 합치는 거잖아요. 왜? 테이블 하나의 자료가 없고 연계된 정보에 참조를 하여서 우리가 결과를 추출하는 거예요. 자, 조인이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원하는 열과행을 지정해 하나의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교차곱 보셨죠? 공부한 카디션 프로덕트인 교차곱과 선택연산 방금 배우셨죠? 그죠? 네, 셀렉션, 수평 부분 집합. 조건에 맞는 수평 부분 집합의 형태를 합한 게 조인이에요. 조인. 이 조인은 일반 집합 연산 교차곱과 방금 배운 셀렉션 얘네들을 합하면 조인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교차곱한 후 셀렉션 하는 거. 그죠? 앞에서 보셨죠? 그죠? 복합적으로. 자, 그럼 기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 뭐예요? 나비네타이. 그죠? 나비네타이고, 자, 이 기호 중심으로 릴레이션 연산의 대상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인의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세타 조인. 그죠? 세타 조인. 동등 조인. 동등 조인이 제일 기본이고요. 내추럴 조인. 우리가 별 얘기 아니면 내추럴 조인 얘기하는 거고요. 세미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인과 관련해서 봅시다. 조인은 일단 연산의 대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릴레이션 R과 S가 나와야 되죠. 뭐 여기서 합병 가능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R은 A, B, C 릴레이션 내에 속성 3개를 가지고 있고요. 릴레이션 하나, 둘, 셋, 4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S도 볼까요? S는 똑같이 디그리는 3개지만 B, C, D이고요. 똑같이 4줄인데 튜플의 수 4개예요. 근데 자료를 잘 째려봤더니 B와 C가 구조가 같네. 그렇죠? 그리고 도메인도 살펴봤더니 1, 10, 1, 10인 튜플이 있고 이렇게 동일한 BC 속성이 동일한 사항들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시면 돼요. 교재에서는 색을 달리 해놨죠? 자, 그럼 먼저 동등 조인, 이퀄 조인을 살펴볼게요. 그럼 앞에서 본 두 릴레이션은 카디션 프로덕트 모든 경우의 수를 대응을 했더니 한 후 조건에 맞는 튜플들만 셀렉션한 것을 의미한다.
그죠? 예. 조인 속성이 중복되어 표시한다. 자, 그 무슨 얘기냐? 표기법은 이렇습니다. R과 S가 있는데요. R과 S가 아까 앞에서 보시면 BC 속성과 BC 속성이 같죠. 얘네들이 둘 다 같은 거, 둘 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과 S가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 있는 R에 있는 B와 S에 있는 B가 같고 C에 있는 B와 S에 있는 B가 같은 튜플만 합한 거죠. 아까 제가 몇 줄 하나 자 봤더니 걔네들을 경우의 수만 모두 택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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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의 중복 제거죠.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속성은 이래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고요. 다시 R 릴레이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S 릴레이션인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그 중에서 BC 같은 것만 합해진 거죠. 그죠? 네. 얘와 얘가 같고요. 얘와 얘가 쌍으로 같아야 돼요. 그죠? 네. 그걸 표현을 한 걸 동등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퀄 조인. 그죠? 예. 자, 그러면 내추럴 조인은 뭐냐면요. 동등 조인에서 앞에서 동등 조인에서 중복된 속성만 제거한 거예요. 왜 두 번 표현하니? 그죠? 자, 그래서 BC가 하나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R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S였죠. 그죠? 네.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거죠. 스키마 구조가. 자, 그럼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세타 조인이나 세미 조인과 같은 거는 저희 시험 문제에서 나올 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우터 조인 종류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교차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겨진 정보를 그쵸? 붙이는 거기 때문에 좌측에 붙이니 우측에 붙이니 완전 외부 조인이 해서 예, 관리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락이 되지 그러니까 제거가 되지 않게 내가 챙기는 거예요. 공통된 속성과 추가된 정보. 자, 그럼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뭐냐면 외부 조인에서 좌측 릴레이션의 정보는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앞에서 내추럴 조인을 구했죠. 동등 조인을 한 다음에 뭐예요? 자연 조인을 해서 스키마 구조를 간단하게 했죠. 여기서 중복 속성 제거. 그래야 릴레이션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연 조인한 결과 외부 조인을 하는데 이게 두 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생략된 정보를 붙여줄 경우 좌측 외부 조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붙여줄 경우. 그렇죠? 자, 좌측 외부 조인에선 이래요. A, B, C, B, C 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연 조인의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좌측 외부 조인은 뭐냐면 요 한 줄이 추가가 된 건데 같지는 않지만 R쪽 왼쪽에 있는 R과 S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릴레이션 튜플들을 생략하지 않고 붙여주고요. 필요 없는 정보에 널 값을 추가해준 얘가 외부 조인이고요. 자, 우측 외부 조인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요. 똑같고 이렇게 우측에 있었던 S 릴레이션에서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추가를 해준 거죠. 릴레이션. 그래서 외부 조인은 우측과 좌측이 있고 좌측과 우측이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정보를 유지하는 좌측과 우측 모두 유지하는 풀 아우터 조인이 있다. 그죠? 네, 외부 조인에는 레프트 있고 라이트 있고 풀 있다. 자, 그래서 조인과의 관계에서 동등 조인, 자연 조인, 외부 조인과의 관계까지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교재에 그렇게 텍스트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이번엔 디비전 연산. 자, 디비전 연산도 예전에는 필기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디비전 연산은 섣불리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디비전 연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몇 학자들이 표준을 정하지 않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비전 연산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디비전이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하세요. 4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나오나요? 2. 자, 2는 뭐예요? 목. 자, 몫은 뭐죠? 공통된 속성이에요. 모두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의 공통 속성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모두 해당해야 돼요. 자, 나누기는 모든 뭐뭐에 대한 절을 포함하고 있는 지리어에 적합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누기 자체는 몫을 구하는 건데 얘가 얘 재수고 얘가 피재수인데 이 피재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에서 S를 나눌 때 S가 R에 모두 포함된 게 몇 개냐, 어떤 튜플들이 있냐라는 걸 추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는 하나를 볼 건데 잘 보시면 학과목 CS 릴레이션이 있고요. 과목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CS 나누기 C1. 아, 과목 1에서, 그쵸? 과목 1에서 C1과 관련된 과목 번호를 갖다가 하나를 포함하면 C1은 뭐예요? 2, 12. 그쵸? 네, 20. 자, 그러면 2, 12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얘를 제외하는 학번의 결과를 추출하는 거죠. 이게 몫이죠. 그죠? 네, 여기서도 2, 12가 있고 2, 12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얘를 포함하고 있는 몫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디비전 연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심플한 구조내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 내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디비전 연산의 절차도 있어요.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디비전 연산에 대해서는 쉽사리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릴레이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릴레이션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연산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션한 걸 프로젝션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프로젝션한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다른 합집합, 교집합으로 다시 연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이 가능한데 그렇게 중간 결과의 릴레이션, 템포럴 릴레이션을 리네임, 이름을 붙여서 계명연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관계대수 연산 결과로 만들어진 릴레이션은 이름이 없어요. 결과에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션 별도로 참조하기가 어려워요.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개의 관계대수를 연속적으로 실행시켜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중간 결과를 기억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리네임 계명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하나씩 나누어 표현하려고 하면 중간 결과로 나온 릴레이션에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보자라는 리네임 계명연산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확장관계대수 연산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관계대수의 기본 연산자로 표현이 안 되는 연산, 확장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연산. 앞에서 뭐 아우터조인 연산도 그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집합 관련 연산. 그렇죠? 네. 집계 함수를 이용한 그렇죠? 집계 함수를 이용한 연산. 집계 함수가 뭐예요? 뭉쳐서 자, 값들의 집합을 이용하여 한 개의 결과를 리턴해요. 즉 에버리지, 미니멈, 맥시멈, 썸, 카운터. 썸이 뭐예요? 뭐 이거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셨죠? 함수예요. 값들의 합, 누적 합. 에버리지는 평균, 그렇죠? 미니멈, 최소값,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렇죠? 한 속성, 하나의 속성 내에 있는 요소들의 합. 구하고 평균 구하고 최대 구하고 최소 구하고 카운트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 R에 대해서 C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R의 서메이션, 그렇죠? 그룹 연산을 하여라 해서 G라는 기호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면 7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0 해가지고 27 구해서 하나의 결과로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어카운트 릴레이션을 브랜치 네임 속성으로 그룹핑 하시오. 그룹핑, 집계에 대한 처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G 해가지고 브랜치의 sum, 밸런스의 sum. 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랜치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밸런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아까 중간에 연산 앞에서는 좀 더 표현이 미흡하지만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걸 가지고 한번 실습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 데이터 연산의 기호와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슬라이드에서 앞에서 본 거고요. 여러분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지금 강의 들으셔도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수업만 말로 듣는 거랑 여러분이 지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기호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고. 그렇죠? 다시 한번 앞에서 봤던 표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보려고 한번 문제를 내본 거고요. 간단하죠. 그렇죠? 네, 합집합.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이 세 개가 합병 가능한 연산이다. 합병 가능한 릴레이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밑에 순수관계 연산 뭐예요? 튜플의 값을 검색하고 속성을 검색하고 그렇죠? 네.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디비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40개, 30개네요. 40개는 안 되는데 이 답항 보기 내에서 여러분이 합집합 기호 찾아내시고 그렇죠? 네. 각각의 기호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셔서 지문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문제의 부분과 관련 없는 부분들을 다 X를 치세요. 그럼 몇 개 안 남아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분석 다시 하고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관련해서는 여기서 지금 수업을 들으셨지만 관계 해석과 관련해서는 지문에서 자연스럽게 관계 그쵸 대수와 해석해서 나왔던 거고요. 지금 얘 뭐예요? 학생 릴레이션에 대해 학년이 4인 것을 뽑아냈죠. 그쵸? 예, 프로젝트 뭐예요? 셀렉션 프로젝트 연산을 했죠. 그쵸? 그리고 뭐야? 학년과 학과를 프로젝션 연산을 했고, 그죠? 셀렉션, 프로젝션, 디비전 살펴봤고, 조인의 자연 조인 봤습니다. 동등 조인에서 공통되는 거,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생략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산업기사 셀렉션, 프로젝션, 세타가 나오고요. 예, 얘 종류 나왔죠. 관계대수, 관계해석, 카티션 프로덕트, 관계대수, 관계해석, 파이. 그죠? 결과를 고객명을 추출하여 프로젝션 연산. 그렇죠? 자, 그리고 조인 기호, 조인 4번 나왔고 자연 조인, 내추럴, 내추럴. 자, 그럼 괄호 안에 볼게요. 자, 얘는 이 문제는 2006년 2월 시험이 바뀌고 나서 뭐 한 2번째 시험 변경되고 1번, 2번, 3번째 시험으로 나왔네요. 자, 관계대수의 연산 중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조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조인은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부터 연관된 튜플들을 결합하는 연산이래요. 그렇죠? 정규화를 통해서 분해를 해놨죠. 정규화는 나누는 거고요. 합하는 걸 조인이라고 그래요. 큰 릴레이션을 이렇게 분해하는 거 이걸 정규화라 그러고요. 이 정규화된 거를 다시 한번 하나로 합치는 거 이걸 뭐예요? 조인이라 그러죠. 필요하니까 3조위에서. 자, 그러면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부터 연관된 튜플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분해한 걸 결합하는 것이다. 자, 결과만 비교한다면 조인 연산은 1번을 수행한 후 2번 연산을 적용한 것과 같다. 그렇죠? 예. 저희가 처음에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까지 구조를 안 했는데 2006년 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조인 연산은 뭐예요? 1번 연산. 우리는 답을 알잖아. 그죠? 우리는 답을 알잖아. 셀렉션. 그죠? 셀렉션 연산을 한 결과 뭐예요? 카티션 프로덕트를 한 결과 셀렉션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를 카티션 프로덕트 연산을 한 결과 셀렉션 연산을 한 거다. 기호를 찾으셔도 되고
어떻게 해요? 영어로 카디션 프로덕트 또는 교차 곱을 40개의 보기에서 찾으시고 셀렉트 또는 셀렉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예. 연산자 있으니까 앞에 셀렉션이라고 적용하면 되고요. 자, 2번은 뭐야? 2번은 셀렉션 연산은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에 자, 수평적 부분 집합. 그러니까 셀렉션 맞죠? 그쵸? 1번은 저희가 뭐라고요? 교차곱 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카티션 프로덕트 라고 나올 수도 있고 2번은 뭐예요? 셀렉션. 한글로도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셀렉트. 근데 셀렉트 없고 셀렉션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자, 아무튼 셀렉션은 수평적 부분집합이라니까 정말 정답 맞네요. 자, 그리고 기호는 문자에 시그마를 이용을 한다. 자, 자연 조인은 조인 연산은 조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는데 종류가 많다는 거죠. 조인을 비교 연산자로 일반화하여 비교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는 조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번 세타 조인이야. 자, 그럼 얘는 뭐냐면 R과 S의 세타 조인의 결과는 차수가 합이고 애트리뷰트가 그냥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로 구성이 된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세타 조인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가야 되겠죠? 3번 보시면 세타 조인은 비교 연산자 중에서 하나이다. 비교 연산자 중에서. 자, 그러면 세타 조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쪽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는 일반적으로 기본키와 외래키들이 세타 조인을 만족하는 튜플들만 골라낸다. 이것이 1번 교차 곱 연산과 조인 연산의 주요 차이점이다. 그렇죠? 자, 뭐예요? 조인 연산은 이거 조인이란다. 교차 곱 모든 커넥션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세타 조건이 있어요. 세타 조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죠? 네. 세타 조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조인 연산과 교차곱.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1번은 릴레이션이 존재하는 튜플들과 릴레이션 RSA 튜플들이 모두 접속시킨 새로운 결과를 이고 그래서 교차곱 연산의 결과는 P연산자 R과 S의 차수의 합과 같다.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곱과 같다. 이 곱이 모든 경우수를 다 따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동등 조인은 뭐냐? 세타 조인 중에서도 조건을 따져주는 조인 중에서 동등 조인이라는 건 그 세타의 종류가 는인 경우, 그렇죠? 예, 이게 동등 조인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래서 답 4번은 뭐냐면 여기의 기호, 조인의 기호로 뭘 사용하느냐 이거죠. 조인의 기호는 나비 넥타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조건식. 이렇게 동일한 필드가 있어야만 그걸 추출하는 걸 동등 조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조인의 기호 4번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속성의 중복의 결과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되는 수행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동등 조인의 결과 무슨 조인이 나와요?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이 나온다. 네. 자, 그래서 5번 동등 조인의 결과 릴레이션의 중복 속성을 제공해서 수행하는 연산을 5번에 뭐요?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 또는 화면에서 내추럴 조인자는 있으니까 조인이라고 한다. 즉 동등 조인에서 중복 속성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 자연 조인이다. 자, 그러면 40개의 답항보기에서 20개만 지금 구성해 놨는데 복원해 놨는데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카디션 프로덕트가 나와 있네요. 교차곱이 아니고 카디션 프로덕트. 진짜 답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셀렉트가 있고요. 셀렉트 여기 있고 세타라는 기호.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많이 틀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나비 넥타이 기호,
내추럴, 자연이 아니고 내추럴이 실제 답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뭔가 표구조나 상황적으로 연산을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론상에서 알고 있는 용어만 알고 계셔도 가셔서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실습하기 3번에서 2006년 4회차에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문제는 기출풀이에 가시면 다시 한번 풀어놨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기출에 가시면 제가 화면 강의로 좀 더 정확하게 찍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론, 그쵸? 8장의 관계 데이터 연산을 보면서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관계대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표현하는 절차적인 언어로 두 그룹의 연산이 있다. 뭐 저희가 배운 거 다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쵸? 저희 교재도 일부러 기출문제 기반해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이란 표현을 했어요. 저희 교재는 항상 기출 기반으로 한 표현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수학적 이론으로부터 나온 일반 집합의 연산이다. 맞죠? 자, 릴레이션은 투플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종류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카디션 프로덕트가 있다. 그쵸? 네. 자, 두 번째 그룹은 데이터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개발된 거예요. 처음보다 확장된 거라 그랬죠? 순수관계 연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찍어도 셀렉션일 것 같지 않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자, 1번은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추측을 하는 것이다. 튜플들 선택. 노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안 보이면? 여러분이 실제 교재에다가 밑줄도 그어보시고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연산의 결과 주어진 릴레이션을 수평적으로 릴레이션을 연산해서 뽑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연산이라고 하고 1번의 연산에서는 부울 연산의 기호를 and, or와 not 등과 같이 결합시켜 여러 조건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1번은 뭐예요? select. 1번 select예요. 자, 2번. 자, 그래서 학생 릴레이션이 이때는 상황 설명에 대해서 초창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학생 릴레이션 보여주더니 학생 릴레이션 대상으로 그림 1과 같은 릴레이션을 생성하는 동그라미 1번의 형식은 이게 결과야. before, after 어떤 연산했냐 이거 묻고 있죠. 그렇죠? 네, 학번 이름, 학년, 학과는 똑같은데 튜플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는 셀렉션 연산. 시그마 해가지고 셀렉션 연산. 자, 그러면 순수 관계 연산에서 여기서는 식을 적어드려야 되겠군요. 자, 여기 2번이에요. 자, 2번에서는 셀렉션이고, 그쵸? 여기에서 학생 릴레이션이고요. 뭘 뽑아놨죠? 학생 릴레이션에서 조건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학년이 4인 거죠. 얘가 여기서 왜 이렇게 뽑혀져 있어요? 학년이 4인 값들의 튜플들을 추출한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는 2006년 4회차에 나왔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이거 자체가 답인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기출분석에서 분명히 연도 확인해 드렸죠? 그럼 얘 보고 얘 추출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순수관계 연산들 중에서 무슨 연산은 자, 눈에 이제 막 보이겠죠. 수평적 부분집합. 다 안 읽어도 수평적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수평이었던 게 수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 튜플된 걸 배제하고 생성된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있는 거에서 왜 학년과 학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4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사이에다가 학년, 속성과 학과를 어디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뽑아내라 라는 연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2006년에 나왔고 한참 뒤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관계대수 연산 그림 3과 같이 학생 릴레이션에 대해서 자, 2가지 처리했네.
학과가 컴퓨터 2고 학년이 1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으로 구성된 릴레이션 표기 형식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자, 그래서 튜플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렇죠? 튜플을 검색을 하고, 튜플 추출을 해서요. 릴레이션 연산의 특징이 뭐예요? 결과로 나온 릴레이션을 다시 또 릴레이션 연산할 수 있다. 그래서 속성 추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튜플 추출 먼저 해볼까요? 뭐요? 학생. 릴레이션에서. 그렇죠? 조건은 뭐예요? 학과가 컴퓨터과이고 학년이 1학년이야. 이고죠, 이고. 그쵸? 그러면 뭐예요? and.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온 게 튜플 추출이죠. 그럼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이거의 릴레이션인 거죠. 중간 결과 릴레이션에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학번과 이름으로 구성된 릴레이션 표기를 하고 싶다. 학번 속성과 이름 속성을 수직적으로 추출하여라.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답항은 40개의 칸에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표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까지 요하지 않네요.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또한 순수관계 연산에서는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뭐예요? 조인 연산이 있다. 조인 연산 기호는 나비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6년 4회차 시험 40개의 보기항 중에서 여러분이 답 찾아내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의외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실기시험이 뭔가 좀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짧은 수험 기간을 가지고 합격을 좀 목표로 하신다면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이고 또 애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특징 때문에 하나하나 절차를 살펴봤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습하기 3번까지 해서 기출에 대한 포인트를 다 잡아봤어요. 다시 한번 보지만 기사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나왔고 산업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해서 기출 수준을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지 이걸 주구장창 예제를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요 시험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관계 데이터 연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기출문제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 레슨 8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